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강원도 정선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650고지 정도의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마지막 끝집 정도에 살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것은 옛날 촌집이고요. 겨울 나는 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은 어, 지금부터 눈이 내려서 한 이틀간 눈이 온다니까 대폭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폭설 속에서 할 일이 없어 영상을 좀 찍게 되는데, 이 할 일 없이 찍게 된 영상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주로 오늘 찍고자 하는 것은 2부로 아마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도면으로 아마 먼저 설명을 드리고, 후에 실물의 영상을 찍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 어, 그 영상을 너무 길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저도 처음 찍는 거라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좀 양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전문 유튜브도 아니고 영상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촌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진행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어떤 진행이라든가 어눌한 또 목소리에, 말투에 상당히 부족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냥 일상에 주변에 계시는 은퇴한 사람으로서 뭔가 영상을 찍은 걸 갖다 보는구나 라고 부족하더라도 그런 점을 좀 이해하여 하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밑에 하나 도면을 하라 그랬는데요. 도면의 기본적인 걸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물을 담아놓은 커피 포트가 아닌 라면 포트입니다. 못 쓰는 걸 활용을 했죠. 그냥 라면 한두 개 넣고 끓여가지고 먹는 거죠. 거의 활용을 안 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물이 데워 오면은 이 바닥을 전체적으로 데우고, 그 물이 무시동 히터에 폐열이 보관되어 있는 관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 동관 호일에서 그 폐열을 흡수하고, 2차적으로 종이 박스에 들어있던 실리콘 호수와 그 라지에이터를 통해서 해소한 후에 이 열이 이 호수가 다시 급수기로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 물의 온도는 이 호수 전체의 길이마다 서로 다르겠지만, 제 경우로 봤을 때는 이 호수 길이가 70 내지 한 80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수를 통과하고 들어온 이 데워진 이 물이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지만 28도 정도 예상이 됩니다. 28도 정도면은 다시 이제 급수기에서 나와서 이 순환을 하게 되면은 방 안에서 적어도 티 하나 입고 그 조끼 하나 입으면은 적어도 견딜만한 온도가 되겠습니다. 이 바닥을 돌고 나면은 올라오는 어떤 전체는 공기를 데우는 데는 조금 부족함이 있겠지만,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정도의 어떤 생활은 불가능하고요. 적어도 시골에서, 촌집에서 너무 추워서 그 몸을 조금 잠바까지 입고 입는 어떤 경우는 발까지 시리면서 양발을 벗으면 시릴 정도의 어떤 그런 걸 벗어나는 정도의 어떤 온도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라면 포트를 설명을 하자면요, 그 옆에 보면 온도 조절기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가 달려 있는 것은 왜 달아놨냐면은 무시동 히터를 통해서 폐열을 통해서 온 온수가 일정 온도에 다다르지 않았을 때는 그 온도에
그 설정을 만약에 이제 30도를 했는데 도로 온도가 28도밖에 안 돼, 2도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2도를 채워주기 위해서 온도 조절기가 가동이 되면서 라면 포트가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30도가 넘으면 자동으로 온도 조절기는 꺼집니다. 가끔 여기에 필요한 이유가 며칠 동안 집을 비워놓고 왔을 때 너무 춥잖아요. 영하 뭐 여기는 밤이 되면 영하 10도, 15도, 뭐 20도는 기본으로 갑니다. 뭐 영하 10도나 20도나 추위는 거의 뭐 같은 온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는 온도 조절기를 50도로 이상 틀어놓고 라면 포트를 켜게 되면은 이 전체를 한번 순환하는데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적어도 한 계속적으로 이 라면 포트가 한 10분간만 데워지면은 그 찬기가 어느 정도 빨리 돌아서 찬기를 빨리 없앨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시동 히터만으로 만약에 돌리기 위해서는 30분이나 1시간 이상 돌리지 않으면은 그런 상황에서 추위를 빨리 없애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라면 포트를 통해서 온도를 데우는 이중적인 어떤 구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 판넬은 이 집의 구조가 있어가지고 옛날 촌집이다 보니까 구들하고 이런 게 다 무너져 있어요. 불을 떼더라도 시멘트 바닥이 다 갈라져 있어가 연기가 너무 심하게 나고, 불을 떼우더라도 바닥이 따뜻하지 않아서 평소에는 있어가지고 제가 만든 그 화목난로와 잠잘 때는 이제 온수용 매트로 해가지고 이제 매트 온수용으로 해가지고 겨울을 나곤 했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 하기가 힘들고, 나무는 또 특히 자르고 말리고 불을 때는 마르지 않으면 불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요사이 또 제가 좀 바쁜 어떤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 일일이 하기가 힘들어서 무시동 히터를 만났는데, 이게 보통 보면 건식 난방에 있어가지고 한 평짜리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요새 무슨 바닥 난로 하고 있는데, 이 깔고 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보일러가 뭐 한 평짜리에 있어가지고 거의 36만원 내지 한 4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이 규모에 맞지 않는 지출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는 이 무시동 히터를 통한 이 폐열을 이용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바닥을 돌고 나면은 온수용 모터가 있는데, 온수용 모터의 설치는 반드시 급수기에서 돌아온 열이 약해질 때의 기준으로 아마 온수용 모터를 설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따뜻한 너무 뜨거운 있어가지고 모터가 바로 설치되고 난 뒤에 만약에 바닥을 하게 되면은 온수용 모터 자체가 100도까지 견디는 모터라 할지라도 가능한 한 그 열관은 있어가지고 상극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열을 데우고 난 뒤에 식은 어떤 열을 활용하는 곳에 아마 설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온수용 모터 설치할 때 유의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 점을 반드시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온수용 모터를 돌리는 모터가 요겁니다. 상당히 잘 나왔는데요. 중국산이죠. 여기에 있어가지고 물을 이 판에 펌프질을 해서 아마 이 거의 7, 80m를 되는 이 물을 돌리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호수를 끼울 때 여기가 아래쪽이 입수가 이고 요 낙에 설치해 있는 입수가 이고 위에 부분이 출수가입니다. 그런데 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8mm 온수 실리콘을 갖다 끼우면서
안 들어가니까 힘으로 막 밀어 넣어 가지고 두 개를 끼우는데요. 그것도 부족해서 막 철사를 뭐 감아 가지고 벤치로 돌리고 있는데 저 끝부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조금만 균형을 잃으면은 금이 가버립니다. 금이 가버리면 그 안에서 물이 새버리는 어떤 그 경우로, 그래서 그 판 자체가 상당히 얇은 어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해서 만지지 않으면은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저걸 실리콘 호스를 넣으실 때는 실리콘 호스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실리콘 호스가 있고 아주 딱딱한 호스가 있습니다. 딱딱한 호스는 8mm를 이용을 하고 두꺼운 것은 9mm를, 외경 9mm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딱딱한 연성으로 되어 있는 실리콘의 어떤 특성상은 잘 꺾어집니다. 잘 꺾어지고 부드럽기 때문에 이런 데 끼워 놓으면은 끼울 수는 있지만 또 잘 빠지는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성은 딱딱하지만 한번 들어가면은 이게 어디 꺾인다든가 굽어 주지는 않습니다. 라고 제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성 8mm 경성 8mm 호수를, 실리콘 호수를 사용해서 끼울 때는 반드시 뜨거운 물에 한 1cm 정도 1cm 정도를 너무 많이 담가서는 안 되고 1cm 정도 담가서 한 5초 정도 데우면은 그 딱딱함이 부드러워 변하기 때문에 쉽게 꽂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식으면은 딱딱하게 다시 변하기 때문에 너무 꼭 끝까지 뭐 넣으실 필요는 없이 앞부분 일정 부분만 밀어 넣으시면은 큰 힘을 안 들이고 또 기계에 무리하지 않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점에 유의를 하십니다. 상당히 부드럽게 해주셔야 이 오랫동안 쓸 수 있지, 힘으로 하면은 사용하기 전에 다 망가지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 그래서 저는 이걸 두 개를 아예 작사를 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12V 전용 모터인데요. 이 12V로 돌리면은 이 고무판이 상당히 빨리 그게 들어갑니다. 고무판이 빨리 움직인다는 건 뭐냐 하면은 물이 그만큼 빨리 회전이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수마다 연결된 부분이 헐거워서 빠질 수가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물이 다른 데로 있어 가지고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부드럽게, 이 온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돌릴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이 한 80m 돌아가는 이 바닥도 이 돌리는데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천천히 하거나 빨리 하거나, 만약에 빨리 하면 그만큼 있어 가지고 전압이 많이 들어가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세의 어떤 부담도 있을 거고, 이걸 이제 반드시 12V 짜리보다는 5V로 전압을 낮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뒷면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통 우리 핸드폰 충전기, 못 쓰는 충전기 선을 이용하시면은 두 손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확인해서 빨간 선은 빨간데 꼽아 가지고 활용하시면은 충분하게 5V로 유지되면서 전압도 있어 가지고 전기도 많이 그렇게 흐르지 않으면서 전체의 바닥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왜 두 개를 준비를 하셔야 되냐 하면은, 아마 큰 평수를 하시는 경우에는, 제 같은 경우는 방이 전체적으로 한 10평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잘 혹시라도 마모가 되면은 그동안 구입이 힘들잖아요. 이게 택배도 기다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나는
보관용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이 규모가 좀 있는 어떤 방들은 온수용 모터를 2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각각의 호수에 있어 가지고 돌아가는 어떤 걸 그렇게 해 가지고 힘의 어떤 배분이,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2개를 했는데, 모터당 하나에 12,000원 정도 하니까 큰 부담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로 돌아가는 이 실리콘에 대해서 하나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건식 난방에 대한 실리콘은 보통 그 내경 9mm에 있어 가지고 외경 12mm로 아마 대충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바깥으로 쓰는 이 모터에 쓰는 어떤 거는 내경 6mm에 외경 8mm로 되어 있습니다. 8mm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다른 어떤 이 온수용 모터 보면은 외경이 다 틀립니다. 이게 실제로는 심지어는 12mm까지도 나와 있는 거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차박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걸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8mm짜리로 사용을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필요한 어떤 그거는 연성으로 되어 있는 실리콘은 대체적으로 경성 실리콘을 서로 연결해 줄 때 사용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실리콘 호수를 경성으로 사용하시되 연성 호수가 한 1mm 정도 큰데 그걸 같이 사용을 하면 연결할 때, 그러니까 연성 그 실리콘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이 보통 보면은 물의 온도가 있어가지고 거의 100도 미만이기 때문에 내열 실리콘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물이 이제 이 순환돼 가지고 이제 이 바깥에 있는 무시동 히트와 연결되는데, 무시동 히트에 페어에서 나오는 이열이 그 앞부분에는 대체적으로 한 250도가 됩니다. 이게 정확히 재보지 않는데 220도에서 260도까지 되는 부분이 아주 고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그 보통 보면은 모든 플라스틱은 다 녹아버립니다. 상당히 주의하시. 나무 같은 경우에는 타지는 않더라도 새카맣게 변하는 어떤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꺾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이제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 8m의 동관을 이용을 했습니다. 8m의 동관은 대체적으로 내경 6mm 짜리인데, 많은 분들이 동관을 설치를 하는데 상당히 그 규격에 잘 맞게 동글동글 말아 가지고 용수철 면도로 잘 했는데,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아주 딱딱하고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정한 규격에 따라 가지고 감기에는 실제로 해보니까 제가 기술이 좀 부족하고 힘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달래가면서 힘으로 눌러가면서 해가지고 감았던 게 지름 거의 한 10cm 정도로 해가지고 대충 울퉁불퉁. 그러고 이 동관은 감을 때 어느 정도 심하게 하면 꺾이면은 부러지기도 합니다. 한 번 더 폈다 2번 3번 하면은 그 동관이 꺾어지고 구멍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만지실 때 쉽게 만질 수 있는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감기가 상당히 신경을 좀 써서 한 사람이 좀 잡아주면서 한 사람이 좀 당겨주면서 힘으로 아마 해야 원하는 어떤 정도의 어떤 코일을 그 모양을 형성할 수 있는데, 저는 어차피 요에 싸고 있는 어떤 이 부분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저는 뭡니까 알루미늄 닥터 호수 125mm 안쪽에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고 양쪽을 막아버리는, 막아가지고 중간에 있어가지고 요 폐가 그 폐열관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1차적으로 하고요. 2차적으로는 박스로 일단 종이 박스 좀 두꺼운 걸로 해서 어차피 동간 홀로 하니까 힘들고 하니까 실리콘 호스를 갖다 이렇게 이러면 대충 감아가지고 안 끊겨. 그래 이때는 그 연성을 해서는 안 되죠. 경성으로 해야 되겠죠. 경성으로 해서 똘똘 감아가지고 마지막에는 순행식 라지에이터까지 연결해서 마지막 10까지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그 급수기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린 게 12V 무시동 히터는 12V, 24V, 220V 요새는 겸용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12V 짜리를 무조건 구해서 연결을 했는데 가정에서는 220V에서 12V로 전압을 다운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 보통 보면은 컴퓨터에서 들어가는 어떤 그 전압을 낮춰주는 파워 서플라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용도가 이제 220에서 12V로 전환해주는 아마 기계인데 13,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통 보면은 12V 짜리를 한 2개 정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무시동이 있죠. 요새 뭐 어떻든 간에 그 구입하실 때 뭐 그 사정에 맞도록 뭐 겸용으로 되어 있는 그게 가격이 아마 조금 더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시동 히터는 이게 1단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10단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 무시동 히터는 5단까지 있는데 지금 제 기준 제가 가지고 있는 무시동 히터 기준으로 2단을 넣으면은 기존에 쓰던 무시동 히터의 1단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1단으로 오랫동안 해놓으면은 연료 부족으로 해가지고 가끔 에러가 뜨던데 요게 아마 이제 아직까지 뭐 중국산의 차이나는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아직 하루에 한 2-3번 에러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쓰는 게 이제 3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단으로 그래 이제 기존에 쓰시는 분에 있어 가지고 1.5단에 해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보통 보면은 폐열이 나오는 그 부분에서는 고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가끔 한 번씩 유의하셔야 될 게 이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방안으로 역류되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끔은 일주일마다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열이 바깥쪽으로 잘 배출이 되고 있는가 열기가 그걸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고 이제 제가 하나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보통 이제 폐열을 이용한 그 기구가 있어 가지고 대체적으로 기존에 달려 있는 거는 한 60 내지 70cm 밖에는 안 돼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3m 짜리를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폐열을 하는 이 관이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이렇게 꺾여 있고 다시 이어서 다시 막 이렇게 꺾여 가지고 막혀 있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가능한 한 많은 열을 요 안에서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작은 너무 작으면은 저희들이 요 공간에 이게 관은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고 근데 제가
그 중국에서 아마 7,000원으로 제가 아마 7,000원 정도면은 3m 짜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을 했는데 보기보다는 그 비용에 비례했을 때는 투자해 볼 만한 어떤 금액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방안에서는 반드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한 10,000원짜리 그냥 하나 설치를 해 두시고요. 그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린 온수용 모터에 이 돌아가는 물이 이 판매자한테 문의를 하게 되면은 절대 있어가지고 부동액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집을 갖다 며칠 비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며칠 비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관이 얼어 터집니다, 이게. 그래서 부동액을 넣고 가동하고 있는 결과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단 그 부동액은 있어 가지고 일반적인 부동액이 아니라 조금 프로틸렌 글리콜이라는 거에 있어 가지고 조금 이래 일반 부동액보다는 조금 비싼 이게 이제 환경적으로 상당히 좋은 거라 하더만요. 보통 보면은 이제 실리콘에도 좀 괜찮고 쇠에도 뭐 친환경적으로 아마 하기 때문에 가격은 좀 비쌉니다. 두산 장수명 PG 부동액인데 3리터가 들어 있습니다. 금액은 18,000원 정도 하는데 여가 한 통만 사면은 물을 섞어 쓰면은 적어도 한 2년 이상은 충분히 쓸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시동 히터에서 그 업자들이 주장하는 어떤 넣지 말라는 어떤 거는 넣어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넣지 않으면은 집 비울 때마다 물을 계속적으로 빼고 넣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도 상당히 번거로운 부분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아마 업자들이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넣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방에 대해서 도움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게 궁금하고, 특히 적어도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기름은 뭘 넣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보통 무시동 히터는 경유를 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유. 근데 저는 경유보다는 등유를 추천합니다. 등유를 추천하는 게 물론 등유가 가격이 제일 먼저 싸기 때문에 그렇고 경유에는 있어 가지고 어떻든 간에 환경 때문에 있어 가지고 뭘 이래 태운다는데 등유가 괜찮답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 보일러도 전부 다 등유를 사용하래 했고, 전에 우리가 젊을 때는 경유가 더 쌌습니다. 등유보다. 그래서 그때는 할 수 없이 경유를 집어넣었어요. 안 그러면 경유하고 등유를 섞어가 했는데, 지금은 경유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경유를 넣지 않고 등유를 넣으면은 그게 또 친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뭐 기름값은 얼마나 들어가느냐, 제가 봤을 때는 20리터 하면은 거의 제가 막 아주 뭐 뜨겁게 해가지고 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20리터 하면은 대체적으로 뭐 일주일 이상은 씁니다. 대체적으로 일주일에 60 내지 한 80리터. 가격은 대체적으로 한 10만원에서 한 12만원 정도 잡으면은 겨울을 한 달에
그 금액이면은 겨울을 어느 정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어차피 그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부분은 따뜻하게 해가지고 실내를 다시 데우고, 이 따뜻한 바람을 직접 맞게 되면은 상당히 건조한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침대 밑에 둬가지고 전체 그 침대 온도를 올리는 쪽으로 두고 있고요. 폐열을 이용해서 바닥 난방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난방에는 크게 아마 도움이 되는 걸로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무시동 히터가 비싼 거는 뭐 200만 원도 넘는 것도 있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트럭 그 운전사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쉴 때 이 시동을 켜서 그 환경을 오염시키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무시동 히터라는 어떤 걸 보급을 해서 환경에 대한 어떤 그 오염을 막고자 하고자 무시동 히터를 아마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요사이는 이제 그 야영 차를 통해서 야영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텐트를 치고 난 뒤에 겨울에 보조적인 어떤 난방을 위해서 무시동 히터가 사용되는 등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난방이 안 되는 이런 촌집이라든가 적어도 6평 정도의 농막에서는 활용만 잘 하시면은 큰 그 비용이 어떤 지출 없이 난방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부족한 어떤 그게 있지만, 어떤 다음에 영상에서는 시간이 되면은 그 현장의 어떤 사진을 찍어서 2부를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항상 그 즐거운 어떤 나날이 되시고요. 설날이 얼마 안 남은 날 그 상황에서 항상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